안녕하세요. 의사의 식탁의 내과의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1월에 실린 짧은 기사 한 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바나나 오렌지를 먹다가 온몸에 마비가 온 남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중국 산시성에 사는 60세 남성 왕난입니다. 그는 건강관리에 유독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과일을 좋아해서 바나나와 오렌지를 상당량 섭취했다고 하는데요. 신선한 과일, 누구나 건강하다고 말하는 바나나, 오렌지를 많이 먹으면 더욱더 건강해질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건강해지기는커녕 전신에 마비가 와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원인은 그가 먹었던 과일 속 풍부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식품이 또 다른 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하는 전해질 칼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과일뿐 아니라 야채, 잡곡에도 칼륨은 풍부한데요. 이런 식품은 누구나 인정하는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건강한 식재료는 아닙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증가시키는데요. 소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죠.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이 나트륨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칼륨이 풍부해지면 칼륨은 나트륨과 결합하여 나트륨 배출을 유도합니다. 나트륨이 감소한 결과로 혈압은 낮아지게 되는데요. 혈압이 떨어지는 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혈압 감소와 더불어 뇌졸중, 심혈관 질병의 위험도가 감소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단은 혈당을 조절하고 콩팥 결석과 골다공증의 위험을 예방합니다. 반면 칼륨이 부족한 식이를 하면 나트륨이 정체되어 혈압이 증가합니다. 칼륨은 건강한 삶을 위해 충분하게 많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마비가 오고 쓰러졌을까요?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줄 중 하나로 대부분 세포 내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칼륨은 좁은 범위의 수치로 정상 범위를 유지합니다. 만약 칼륨이 세포 안을 벗어나 밖으로 조금만 이동해도 커다란 생리학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칼륨의 작은 변화에도 우리 몸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음식, 음료로 섭취된 칼륨은 대부분 소변으로 배설되어 신체 내에 적절한 농도로 유지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면 소변으로 칼륨이 배출되지 못해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5.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몸속에 칼륨이 쌓이면 무서운 일이 나타납니다. 근육의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전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의 초기에는 이런 증상들이 미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심장 관련 합병증인데요. 부정맥을 일으키고 더욱 진행하면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신부전 환자였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면 대부분의 칼륨은 소변으로 잘 배출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과일, 야채를 많이 먹으라는 건 결코 건강한 일이 아닙니다. 독을 권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나쁘다면 무조건 칼륨을 제한해야 할까요? 모든 만성 콩팥병 환자가 칼륨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성 콩팥병은 콩팥 기능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뉘는데요. 콩팥 기능은 사구체 여과율을 말하며 혈액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5단계로 진행할수록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만성 콩팥병 3단계는 A와 B단계로 나누는데 칼륨을 제한해야 하는 분은 만성 콩팥병 3단계 중 B단계, 즉 사구체 여과율 45,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들입니다. 만약 단순하게 단백뇨, 혈뇨 등의 소견이나 사구체 여과율이 45 이상이라면 칼륨은 특별하게 제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만성 콩팥병 초기라면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 콩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높은 혈압은 콩팥에 부담을 주는데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콩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혈청 칼륨과 사망률 사이의 관계는 U자형인데요. 즉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사망률은 증가합니다.
적절한 칼륨 농도가 필요합니다. 콩팥 기능, 사구체 여과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분들은 칼륨 제한 시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기저질환, 동반질환이 다르고 한꺼번에 매우 많은 양의 칼륨을 섭취하거나 높은 용량의 고혈압, 다른 약제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고 칼륨 제한 시기를 염두에 두신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칼륨 제한을 설명하며 환자분들은 먹을 게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는데요. 야채, 과일에는 칼륨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위험한 고칼륨 혈증을 예방하는 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칼륨이 많은 식품을 알아두세요. 대부분의 과일, 야채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린 과일의 경우 칼륨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우유, 치즈와 같이 의외로 칼륨이 높은 식품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칼륨이 적은 과일, 채소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과일, 야채, 곡물을 주스 형태로 섭취하지는 마세요. 과일, 야채를 갈아 주스 형태로 마시면 칼륨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곡물을 한데 넣어 갈아 마시는 미숫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의 경우 통조림 과일이 칼륨이 적은 편입니다. 덩어리만 먹고 통조림 국물은 버리세요. 흰 쌀밥을 권합니다. 잡곡은 칼륨이 풍부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제한해야 하는 영양소에는 칼륨뿐 아니라 인이라는 영양소도 있는데요. 잡곡에는 칼륨과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는 잡곡밥보다 흰 쌀밥이 건강한 밥입니다. 저염 소금, 저염 간장에는 나트륨이 적은 대신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륨을 조절하기 위해 칼륨 제거제를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부분이 주치의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륨을 제거하는 야채 손질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깻잎을 조금 보내주셨는데요. 콩팥 기능이 괜찮다면 흐르는 물에 적당히 씻어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칼륨을 제한해야 하는 분이라면 번거롭더라도 다음의 방법을 거친 후 조리해 주세요. 껍질과 줄기에는 칼륨이 많으므로 가능한 제거해 주세요. 깻잎에는 제거할 껍질은 없지만 껍질이 있는 감자, 고구마의 경우에는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습니다. 충분히 많은 물에 최소한 2시간 이상을 담굽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 번 헹구어 줍니다. 가능하다면 얇게 저며 물에 담그면 더 좋습니다.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쳐서 사용합니다. 이때 야채를 담근 물이나 데쳐낸 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물 안에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리법으로 칼륨의 상당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을 하시는 분이나 투석 직전에 있는 분들은 철저한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